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슬슬 장마가 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오늘의 주제는 호랑이의 종류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정말 너무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절하고 냉정하며 혹독하기까지 한 대자연에서 아름다우면서 장엄한 동물의 넘버원은 단연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 호랑이일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모든 문화권에서 경외의 대상이었던 호랑이는 과거엔 카스피해 근처,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서아시아 일부에서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구가 급증하고 사람들이 호랑이의 서식지를 잠식하면서 이제 호랑이의 서식지는 과거 면적의 7%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모든 호랑이들이 거대한 덩치와 독특한 줄무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모두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지문의 경우처럼 같은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는 없으며 특정 부분의 줄무늬들은 너무나 독특해서 연구자들이 개체들을 구분할 때 이용하기도 하죠. 전 세계에 걸쳐 호랑이의 종류는 9아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6아종만이 이 세상에 남아있죠.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발리호랑이, 카스피호랑이, 그리고 자바호랑이는 이미 멸종했다고 선언했으며 살아남은 6아종도 심각한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9호랑이 아종 말고도 2아종의 호랑이가 더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선사시대의 지구에서 사라졌으니 인간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성숙한 말레이 호랑이는 이제 전 세계에 약 80에서 120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전체 개체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도엔 약 500마리가 생존해 있었으나 2014년도엔 250에서 300마리 정도로 개체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조상대대로 말레이 반도의 우림 지역에서 살아왔는데 영고 초창기인 1950년대에는 3,000마리가 넘는 개체가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이 그렇듯 인간에 의한 서식지 파괴로 말레이 호랑이들은 살아갈 땅을 잃어버렸죠. 수마트라 호랑이는 호랑이들 중에 가장 작은 아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랬다간 예정에도 없이 먼 조상님과 첫인사 나눌 수도 있답니다. 작은 아이들은 체중 약 75kg 정도로 정말 호랑이 치고는 작지만 큰 아이들은 체중 140kg의 길이 2.5m나 나가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은 다른 친척들보다 체구가 이렇게나 작을까요? 몇몇 과학자들은 얘네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작은 몸집으로 진화했고 그 결과 열대 우림의 나무들 사이에서 야생돼지나 사슴과 같은 작은 먹이들을 더 쉽게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빽빽한 열대 우림에서 먹잇감의 눈에 잘 띄지 않기 위해 다른 친척들에 비해 더 어두운 색의 털과 더 넓은 검은 줄무늬를 지니고 있어요. 이 친구들을 오직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숲에서만 살아가는데 현재 4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랑이, 코뿔소, 코끼리, 그리고 오랑우탄이 함께 야생에서 살아가는 곳임을 생각해보면 수마트라 호랑이의 개체수 보존은 이 지역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호하는 건 곧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일 뿐더러 생물종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랍니다. 이 친구들은 서식지 파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만연한 밀렵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선 적발된 호랑이 밀렵꾼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동남아시아 일대와 중국에선 호랑이 고기와 뼈, 가죽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서 밀렵꾼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인도차이나 호랑이는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와 중국 남서부에서 발견되는 친구인데 얘네들의 상태는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멸종을 향해 가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엔 인도차이나 호랑이가 여전히 번성 중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연구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2010년대에 조사를 해보니 연구원들은 그 지역 사냥꾼들이 인도차이나 호랑이의 먹잇감을 급속도로 고갈시켜 이 친구들의 개체수를 70% 이상 감소시켰다는 걸 알아냈어요.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인도차이나 호랑이는 단 352마리만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인도차이나 호랑이는 코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약 2.75m이고 폐엽수림, 건조지대뿐만 아니라 열대, 아열대 기후 모두를 선호합니다. 이 친구들이 넓은 지역에 걸쳐 생존해왔던 결정적인 이유죠. 얘네들의 서식 범위는 호랑이들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넓으며 그 면적은 대략 프랑스의 면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옆 동네의 말레이 호랑이와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겉모습에선 두 아종의 차이가 거의 없고 DNA 검사를 해야 다른 아종이구나 한다고 해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정글북의 팬이 되신 분들은 이 친구를 보면 끊임없이 모글리를 괴롭혔던 시어칸을 떠올리실 거예요. 인도와 그 주변 국가들인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벵골 호랑이는 주황빛이 도는 털색과 좁은 줄무늬가 특징인 친구들입니다. 체중은 약 136에서 227kg 정도 나가고 모든 고양이과 동물 중에 가장 긴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약 2,500 미만의 개체수가 생존해 있다고 추산되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10년에 이 친구들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른 친척들에 비해선 그래도 조금 많은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 친구들도 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엄청난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밀렵과 서식지 파괴는 이 친구들의 개체수를 10년 동안 50% 이상 감소시켰죠. 100년도 아니고 겨우 10년 동안? 세계자연보전연맹은 더 많은 인간의 노력이 없다면 벵골 호랑이의 3세대가 지나기 전 개체수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과학자나 정보당국자가 남중국 호랑이를 야생에서 목격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멸종에 가장 근접한 호랑이 아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이 남중국 호랑이가 살아오던 16개 국가에서 이 친구들을 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은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지만 극도로 낮은 먹이 밀도, 서식지 황폐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체들, 그리고 밀렵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생존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야 발견하기도 어려운 아이들이지만 1950년대 남중국 호랑이의 개체수는 4,000마리 이상이었고 극도로 개체수가 줄어든 1982년에도 야생에 150에서 200마리는 남아있었죠.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야생에선 목격되지 않고 동물원, 보호소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남중국 호랑이는 벵골 호랑이와 비슷한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털이 벵골 호랑이보다 조금 밝은 색이고 두개골 모양이나 송곳니 길이에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죠. 비록 지금은 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이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과학자들과 중국 정부 당국은 야생 남중국 호랑이를 복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현재 보호소와 동물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생화 적응 훈련을 시켜서 남중국 지방에 풀어놓겠다는 이야기죠. 가끔 중국 동물원의 잔인함이라고 나도는 짤 중에는 사실 이 친구들을 훈련시키는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륙이라고 다 어이없는 짓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이 이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은 되지만 경험이 전무한데 과연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분야와는 달리 생물종 복원 프로젝트는 한번 실수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수행해야 합니다. 아무르 호랑이, 즉 시베리아 호랑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거대한 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고양이보다 큰 이 친구는 평균적으로 체중 약 300kg의 길이 약 3m, 그리고 옅은 주황색의 털과 갈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죠. 포획된 가장 큰 개체는 체중 423kg, 길이 3.35m나 나가는 자이푸르라고 이름 붙여진 개체였습니다. 아무르 호랑이는 과거 극동 러시아, 중국 북부, 한국 전역을 터전으로 삼았으나 1940년대에 집중적인 사냥으로 멸종 직전까지 몰렸었죠. 야생의 아무르 호랑이가 겨우 40마리 남았을 그때 러시아는 아무르 호랑이 보호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 종을 보호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어요. 세계자연기금은 약 450마리 정도의 아무르 호랑이가 야생에서 생존해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도 않은 개체수에다 체계화된 밀렵, 대규모 벌목 등은 이 친구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어요. 다시 번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그날이 오려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최강의 사냥꾼, 상군 호랑이의 아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최강자답지 않게 종의 운명을 걸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중이니까 조만간 다시 번성할 거라고 한번 믿어봐요. 솔직히 호랑이들 간지가 넘치잖아요. 멋있는 애들이 자연에 많으면 문호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조금 무서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우선 다시 얘네들 개체수가 증가한 다음에 걱정해보고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